네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비방의 본질과 결과라는 글에서 가져왔습니다.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요. 누군가를 이렇게 험담하는 게 말이죠. 결국엔 그 비방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. 네, 바로 그 점이 아주 핵심적입니다. 이 글을 보면 비방이라는 게 단순히 남을 깎아내려는 행위, 그걸 넘어서서요. 비방하는 사람의 어떤 내면, 그러니까 동기나 성격 같은 걸 보여주는 거울 같다고 말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비방의 동기가 뭔지, 또 그 본질은 어떻고 결과는 어떤지, 그리고 이 글이 그럼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당신께서 이 좀 복잡할 수 있는 비방 현상을 이 글의 시각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어떤 통찰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글은 딱 시작부터 말하죠. 남을 헐뜯는 그 행위 자체가 실은 그 사람의 자질이나 성격, 평소 행동 이런 걸 드러낸다고요. 그렇죠. 주로 어떤 질투, 증오, 시기심, 복수심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. 아니면 이기적인 이익 추구, 여기서 비롯된다고 지적을 하는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네, 그 비방하는 당사자조차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그 진짜 동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아 정말요? 네, 마치 자신을 비추는데 이게 좀 왜곡된 거울이라서 제대로 못 보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파고들면요. 이 글에서는 비방을 진실의 왜곡 아니면 타인에 대한 거짓되고 이기적인 표현 이렇게 정의를 해요. 진실의 왜곡이요? 네. 그러니까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냐 이런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비방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허위다, 거짓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. 음,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비방이 주로 그 당사자가 없을 때 이루어지잖아요. 맞아요. 뒷담화라고 하죠, 보통. 그렇죠. 그 이유도 결국 그 내용이 좀 진실이 아니거나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. 아, 그렇군요. 사람들이 면전에서는 쉽게 험담하지 못하는 이유. 이 글은 바로 그게 비방이 진실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보는 거네요. 네, 바로 그거죠. 그리고 이 글에서는 또 근거 없이 남을 험담하는 경향에 대한 관찰 같은 것도 좀 언급을 하던데요. 물론 이게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요. 네, 일반화하기엔 어렵겠죠. 더 나아가서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은 문제가 딱 불거지면 자기가 했던 말을 싹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.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. 아, 책임 회피까지. 네, 자신의 말에 책임을 안 지려는 태도까지 보이는 거죠. 이런 행위의 결과가 단순히 그냥 평판 좀 나빠지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아, 그런가요? 네, 때로는 이게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져서 참 역설적이게도 그 비방권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애초에 남을 비방했던 바로 그 성향이 공공연하게 그냥 드러나 버리기도 한다고 해요. 아, 오히려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네요. 그렇죠. 이 글에 따르면 좀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런 비방을 딱 들으면 금방 간파하고 거부하고요. 그 비방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좀 바로잡기 전까지는 거리를 둔다고 설명합니다. 벨에서는 비방하는 이들을 좀 뭐랄까 불균형하거나 결함 있는 본성을 가졌다. 아니면 이기적인 이유나 그냥 나쁜 습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. 이렇게 꽤 강하게 묘사하기도 하고요. 상당히 단호하게 평가하네요. 그렇다면 이렇게 좀 파괴적인 비방에 대해서 이 글은 어떤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? 해법이 있을까요? 해법은 의외로 명확합니다. 절대적인 진실을 가지고 맞서라.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가능한 한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해라. 이걸 강조해요. 아, 검증이 핵심이군요. 네,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아예 그냥 수용하지 말라는 거죠.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웬만하면 삼가고 오히려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 말하거나 네. 어쩔 수 없이 언급해야 한다면 오직 진실만을 말하거나 차라리 그 사람을 변호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제안합니다. 명확하게 진실로 증명되지 않은 외적인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. 이게 결국 핵심적인 방어 기제다. 이런 말이군요. 정확합니다.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딱 접했을 때 얼마나 좀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. 네네.
그리고 또 뭐 이웃이나 동료의 자질, 행동, 생각 같은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신중함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? 이 글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방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비방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,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동기나 자기인식 부족 이런 걸 반영하는 행위이고요. 네. 그리고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진실과는 좀 거리가 멀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글은 철저한 사실 확인과 정보 검증 이걸 강조하고 또 타인을 언급할 때는 좀 신중하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. 네, 아주 명확한 제안이죠. 예. 이 글은 비방이 근본적으로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정보의 진위를 가늠하시나요? 그리고 이 글의 제안처럼 타인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태도가 당신 자신과 또 주변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